많은 분들이 그 하도 제가 직업을 많이 바꾸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매체하고 인터뷰에는 저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스마트 아티스트로 써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저에 대한 직업은 아마 제가 나중에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 하고 있는 일은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게 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비주얼라이저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삼성이 그때 무슨 그 캐치프레이즈를 썼었냐면 디지트 올이라는 걸 썼었어요. 디지털에다가 L을 하나 더 붙여서 디지트하고 올, 우리는 모든 것을 양자화하겠다라는 굉장히 세련된 얘기죠. 근데 저는 거기서 거꾸로 무슨 얘기했냐면 띄워놓고 보면 닉, 잇, 얼이 되거든요. 이러다가 보면 다 파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그러다 보면 가치를 혹시 우리가 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박수도 받고 좀 하연실색하게도 만들었는데 기술이 그 규격과 자신들만의 그 독점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쓰기 불편하게 코덱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고 또 호환이 안 되고 있어서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질병이 뭐냐 그러면 저는 호환마마가 아니라 호환이라고 보거든요. 애플에서 안 열려요. 아이폰에서는 왜 안 열리죠? 결국은 호환의 문제인데 가장 완벽한 컴퓨터 그래픽은 이제는 티가 안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기술이 이제는 좀 발전을 했으니까 예술이 다시 이제 주도권을 잡고 기술은 종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이미 우리는 포털 시대부터 사이버 쓰레기를 겪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 검색하실 때 광고 검색이지 저는 그 검색 자체가 쓰레기라고 봅니다. 그 쓰레기를 양산하는 것은 쓰레기를 양산하는 플랫폼이 만드는 거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 또는 웹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진솔한 얘기를 나눌 때는 어느 정도의 광고는 껴도 된다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스팸이 당연히 자동차를 몰면 공해가 온다 정도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자동차 공해를 사랑하면서 그걸 호흡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생기는 소위 말하는 그 인터넷 쓰레기들은 어느 정도는 따라오게 돼 있지만 거기에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의 개념이 잘 쓰고 부딪혔을 때 사람 안 죽는 자동차가 더 좋은 차가 되듯이 이제는 무조건 빨리 달리는 차가 좋은 시대는 끝난 것처럼 기술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디지털라이즈화 한다고 해서 자기가 패권을 휘두르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황해 법칙이 굉장히 감사한 게 디지털의 기술이 좀 더뎠으면 아날로그가 가치가 있다는 저의 주장이 오히려 파묻혔을 텐데 오히려 반도체의 급속한 발전으로 점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MP3의 그 열악한 그 음질을 블루레이의 24비트에 96kHz에 넣는다고 해도 음질이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야 이거 블루레이 DVD야? 그러면서 보면서 예술이네라고 하는데 그 TV가 SD TV면 풀 HD도 아니잖아요. 이 규격에 우리는 치여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라벨에 붙은 규격 보고 지금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곧 사그러들고 진짜 가치 있는 예술에 박수를 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딱 붙이면 다이얼로그 되거든요. 대화라는 뜻, 소통의 다이얼로그도 있지만 돌리는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고 진짜 가치가 없는 것들은 이제는 오히려 파다 보니까 가치 있는 거는 그 존재더라 라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거를 오히려 이제 디지털이 거꾸로 뒷받침해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건 역시 디지털은 수단일 뿐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보스 포럼 갔을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한국을 칭찬하는 대부분의 말이 나이스 팔로워라는 말이었어요. 그건 굉장히 제가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왔을 때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것인데요.
그 지금까지 우리의 것 하면은 우리의 것은 좋은 것이요 라는 그 표제어도 있었고, 국악을 세계화한다, 한식 세계화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세계화하자고 주장하는 거는 세계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사실 그 가치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남이 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문화, 한국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 판단을 유보한 채 좌판을 깔아서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세계화지, 항목을 정해가지고 비빔밥을 해야 된다, 그 떡볶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이 세계화되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문제는 우리의 가치관은 거기서 좀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위험하기도 하죠. 그 성공한 기업은요, 예술가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캐논, 요즘에 그 오두막으로 아주 명성을 날리고 있죠. 전문가 상대하는 기업이에요. 애플, 보시다시피 지금 파이널 컷프로라든지 음악 전문가 상대로 해요. 그래서 결국 성공하는 기업은 하이엔드를 잡고 예술가를 다루는, 예술가를 대하는 기업이 성공했습니다. 삼성, LG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예술가를 위한 툴을 만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소니가 최악이지만 지금 버티는 이유는, 그래도 예를 들면 영화라든지 예술에 그래도 카메라를, 캠코더라는 뭔가를 기기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는데, 삼성과 LG를 기업 문화를 탓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나이스 팔로워로 활동을 하면서 뭐가 없었냐면 하이엔드급의 최고급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은 대중을 상대로 하다가 대중적인 회사가 됐다고 보지 않고요. 사실은 5년 전만 해도, 인텔 칩이 붙기 전까지만 해도 애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완전히 예술가든지 허세든지, 쓸 줄도 모르면서 그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애플의 역사를 보시면 애플은 사무기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애플로 엑셀하는 사람은 되지 않아서 못했고요. 애플을 주로 하는 분들은 그래픽이나 출판 보정하는 거,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광고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작업들, 그리고 가장 큰 게 음악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LG와 삼성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LG에서 뭘 만들었는데 예술가가 쓸 정도의 뭐 고사양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고, 삼성에서 나온 카메라가 대중지향이 아니라 정말 라이카를 능가할 만한 게 하나 나와야, 그게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10년, 20년 후에는 그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애플이 잘된 면만 보기 이전에, 잘 되기 이전에 애플이 어떻게 달랐느냐를 볼 때는, 저는 애플은 예술가를 상대했기 때문에 그 예민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그 중에 최소한 일부분만 했을 때 대중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게 애플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디지털을 거쳤다고 해서 디지털 티가 나면 작품성은 없다고 봐요. 완전히 자유롭게 저게 건드린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자연스러워야 되고, CG도 옆에 사람이 갖다 붙인 거여도 그림자든 뭐든 완벽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을 한답시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동이 없는 걸 하면서 단지 이걸 내가 디지털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정말 우리가 늘 보던 오페라였는데 나중에 봤더니 홀로그램이었어, 뭐 이런 그런 시대가 다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